안녕하세요. 책과 영화를 좋아하는 풍거조입니다.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악당들 중에서도 최다 출연 횟수를 기록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겠나요? 3초의 시간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정답은 마교입니다. 맞추신 분들은 무협계 고인물로 인정합니다. 무협 소설을 몇 권만 읽어도 만나는 악의 집단이 바로 마교죠. 그런데 마교가 처음부터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고유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던 것들을 황제를 위시한 집권 세력이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원래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대부분 작품에서 마교하면 백년교, 배화교를 뜻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발원한 배화교는 중국과 완전히 다른 교리와 문화를 지니고 있었기에 체제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마라는 딱지를 붙일만 했던 겁니다. 서두부터 왜 마교와 배교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오늘 리뷰할 무협 작품의 주인공과 주인공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세력이 바로 배교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악의 세력에 소속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드문데 장경 작가의 1998년작 암왕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한 남자가 걸어가야 했던 그리고 마무리해야 했던 비장한 인생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펼쳐갑니다. 작년에 올리브당 98님과 송태용 4929님이 암왕의 리뷰를 요청해 주셨어요. 원래 작년 12월에 책을 다 읽고 초안까지 정리했었는데 다른 리뷰에 밀린 나머지 여기까지 왔네요. 더 미루면 아예 이야기를 잊어버릴까봐 오늘 부랴부랴 리뷰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 남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20대 청년 한 명이 출판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시에는 신무협의 전성기였으니만큼 청년 역시 무협 작가로 성공을 꿈꾸던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죠. 그의 가방에는 대학교 재학 시절 써놓은 대학노트 6권 분량 습작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 동안 출판사 실장과 선배의 거목한 지도를 받으며 습작을 싹 뜯어 고쳐야 했으니까요. 그 결과 처녀작 철검무정이 발간됐고 청년은 우리에게 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장경은 이후 용대훈과 좌백이 이끌었던 신무협의 맥을 잇는 세대로 손꼽히며 설봉, 진산, 이재일, 임준욱 등과 함께 거론될 정도로 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12번째 작품인 건명을 연재하던 도중 병환으로 2017년 9월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경 작가는 철검무정을 비롯해서 천산검로, 장풍파랑, 빙하탄 등의 작품을 통해 독특한 세계관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팬들은 비장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스토리텔링이 작가만의 매력이라고 엄지척을 합니다. 이야기는 마교에 대한 이유모를 증오심을 품고 전방위적인 추적과 말살작전을 벌이는 구파일방과 유양경천문에 쫓기는 마교 호교신장 명강량과 함께 시작됩니다. 호교신장은 배교의 호법과 같은 존재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배교의 상징적 존재인 성녀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임무입니다. 당연히 호교신장의 무공은 막강하겠죠. 그러나 호교신장과 성녀를 잡아서 배교의 뿌리를 뽑으려는 유양경천문과 구대문파 4대 세가의 고수들을 혼자 대적한다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탄압 속에 중원 곳곳의 배교 지부들과 지부장들은 다 죽음을 당하죠. 명강량은 유양경천문 문주 능운공장 단원홍에게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런 그를 성녀인 약약이 치료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성녀와 호교신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외면했던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복내외를 막론하고 무협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중 하나일 겁니다. 명강량이 잠들어 있는 사이 성녀는 능운공작이 보낸 인물의 손에 이끌려 사문으로 돌아간 후 딸을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뜻밖에도 능운공작 단원홍이 사랑하던 사미였습니다. 단원홍이 그토록 절박하게 성녀를 추적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잠에서 깨어난 명강량은 성녀가 사라졌음을 발견합니다. 명강량은 부상을 당한 후 성녀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명강량은 성녀가 화형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런 그가 때마침 만난 것은 천년 전 배교 최강자였던 탕할륜의 환상이었습니다. 탕할륜은 억압받고 무시당하는 배교의 입장을 참지 못하고 천축 16국을 무력으로 진압한 배교 최고의 고수이자 암왕의 현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극한의 분노로 말미암아 명강량은 명왕의 지위를 버리고 기꺼이 암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암왕이 되어 후교신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힘을 얻은 명강량은 파죽지세로 과거 배교를 탄압했던 구대문파와 사대세가 세력들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원흉인 능운공작 단원홍과 1대1 대결 끝에 패배시키죠. 그런데 단원홍은 죽어가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명강량에게 중대한 단서를 남기죠. 이 단서를 쫓아가던 명강량은 성녀가 사라지기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2대 성녀인 예령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성녀가 예비해놓은 이 뜻밖의 상황에 중원 모든 문파를 박살내리라던 명강량은 복수를 멈추기로 결심합니다. 명강량의 선택은 천년 전 탕할륜을 막았던 당시 성녀의 희생과 똑같은 상황이자 이야기의 서두에 등장하는 광명신장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위양경천무 문주 능운공작 단원홍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원했던 여자는 얻지 못했던 불행하였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녀의 딸이 또다시 그 남자의 곁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단원홍은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사실 단원홍은 배교를 증오하지도 적극적으로 없애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교를 궁지로 몰아넣은 진짜 원흉은 모산파 장군인 풍도와 황궁의 권력자이자 단원홍의 양아버지 우두경이었습니다. 풍도가 영약을 만들기 위해 배교의 보물 활용단이 꼭 필요하다고 우두경을 부추기는 바람에 구대문파와 사대세가는 영문을 모르고 마교를 추적하게 되었던 거죠. 단원홍은 사매의 딸을 자기의 딸처럼 길렀고 사랑했지만 친아버지인 명강량이 있는 한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겠죠. 딸의 아버지 칼 아래 사라져주는 겁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이유이기도 하죠. 명강량도 살아서는 개고생만 하다가 이제 바야흐로 행복할 일만 남은 상황에서 어이없는 결심을 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성에 물들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가 예령의 손에 죽으면서 웃음 짓습니다. 명강량이 힘겨웠던 삶을 마감할 때 그를 마중 나온 약약의 환상을 보는 모습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무협소설로는 드물게 킬링타임용 장르 소설의 한계를 넘어서 공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운명과 개인으로서 얻고자 하는 사람 간의 갈등, 원치 않는 운명의 힘에 떠밀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군상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철학적 주제를 다루면서 독자들에게 사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무협소설의 배경으로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종교 집단이 중심입니다. 믿음을 위해 생명마저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 신실한 배교도들의 모습과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백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의 역할과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 캐릭터에 깊이를 더함은 물론 주인공을 둘러싼 조연급 단역들의 묘사도 아주 꼼꼼하게 챙긴 덕분에 다양한 문상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받는지도 보여줍니다. 무협소설에서 남녀관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데도 장경은 약약과 명강량, 약약과 단원홍, 예령과 명강량의 관계를 심도 있게 묘사해 줌으로써 유별날 정도로 남녀의 애정관계를 이야기에 접목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도착하는 결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막을 내리면서 이 작품의 차별성과 인상적인 면모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단점은 주인공 명강량과 빌런 역할을 하는 단원홍의 대립구도가 너무 일찍 고착되면서 이야기 구성이나 규모가 더 이상 확대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묘사 때문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작 선악 대결 구도로 정리해 놓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죠. 용대문이나 좌백, 이재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반전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배교의 역사, 탄압 배경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등장인물들의 몇 명까지 헤아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물 설명과 철학적, 종교적인 주제까지 지면을 할애하다 보니까 무협소설의 필수 요소인 무공 대결과 지략 싸움 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경 작가 특유의 비장미와 이야기 내내 유지되는 무거운 분위기는 신무협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분명 매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협 장르에서 대세가 된 코믹하고 가벼운 성향, 완성된 주인공이 보여주는 대리만족을 기대하는 젊은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무게감과 비장미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와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 묘사로 일반적인 무협들과는 영역을 달리하는 무협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추천할 수 있겠네요. 암왕은 무협의 전통 요소에 종교적 관점, 절절한 로맨스,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노력 등을 소재로 결합해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엿궈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만으로도 식상한 무협 소설의 틀을 깨고 무협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장경은 암왕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책임과 사사로운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조직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사유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장경의 암왕, 독특한 소재와 치밀한 접근법 등의 시도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백마전 평점은 8.3점을 주고 싶습니다.